when I was working for think tanks or of Microsoft, it was lots of long hours, 50, 60-hour weeks, working on a whole bunch of different projects at the same time. I was in real danger, ultimately of burning out, or of the client's needs changed, or something changed in the schedule, and I had planned out finishing this thing and then going to this one, and all of a sudden, I had to try and do both of them at the same time. And that kind of thing was very frustrating. Probably in the morning you'd have, a meeting for an hour, and then get out of that and maybe have more stuff from that meeting, and then maybe you'd have lunch, maybe you wouldn't, and then maybe some more meetings in the afternoon. We're producing a report, and it's got to go out at the end of the day. I ended the day feeling exhausted and feeling like I had gotten nothing done on the really big things I was trying to do. 어쩌면 그의 악몽 같았던 어제가 당신의 오늘과 닮지는 않았나요? If you don't demonstrate your loyalty to your company or your commitment to your work or to your clients, you could be replaced, right? There's always someone else who is willing to take this job. And so if you're not willing to put in the time, someone else will. So for all of those reasons, I think that we come to see overwork as something that we have to do and that we ought to want to do.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지 않겠다, 일만 하며 살지 않겠다 결심한 그의 인생에는 흐트러진 일 대신 차분한 여유가 찾아왔고, 그는 휴식에 관한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Okay, let's go, guys. All right. 그는 과거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시간표를 갖고 휴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All right.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오후 산책은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그만의 휴식 방법입니다. Okay, nope. Oh, good boy. Good boy. 모니터 바깥 세상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We sometimes say we'll rest when we're done with everything else. But we're never done with everything else these days, right? There's always more to do, more things we could work on, more things we could try. And so, we have to say we're going to set this time aside for going for walks or for hobbies or for other things, and to really try to stick to that, despite all of the distractions, despite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the world tries to put in our path. 일에 치이고 쫓기지 않는 휴식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은 오후의 일상을 위해 짧은 낮잠을 즐기는 알렉스처럼 말이죠. 오후의 햇살 아래 누우니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네요. 퇴근 시간입니다. 직장인의 무거운 겉옷을 벗고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러나 꽉 막힌 도로처럼 그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게 아니라 일에 묶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20년 차의 강준구 씨. 일은 그의 자부심이자 때론 견뎌야 할 무게였습니다. 매년 자기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하나는 뭐 경쟁 입찰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잘 돼도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택시미터기를 0으로 꺾는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열정을 다했던 준구 씨. 커피도 마시고 낮잠도 자는 휴식 있는 일터를 꿈꾸지만 칼퇴는 바람일 뿐.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휴가를 제가 3일 이상 내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에. 결혼식을 하기 전날 밤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결혼식하고 그때 한 일주일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근무를 했었죠. 열심히 공부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광고 회사에 취직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데 42km를 마지막에 다 뛰고 나서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100m씩 쪼개서 420번을 사실은 기록을 재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명언이 있다지만 어쩌면 우리도 준구 씨처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흐름에 떠밀려 다녔던 건 아닐까요? 멈추지 못하는 불안한 주행은 위험을 예고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눈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 면역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면역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게 검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영역은 앞으로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때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애들을 못 볼 수도 있다. 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꼭 일만이 최선이 아니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40 문턱을 훌쩍 넘은 그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늦은 퇴근길에 찾은 곳은 일명 어떡하지? 미래를 고민하는 직장인 모임. 광고계 후배들과 만든 수다 모임이랍니다. 조금 더 준.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뭐 해준 거 아니고? 정해질 것 같아도 눈치를 주면서 무슨 일을 설렁설렁한 거지. 일을 설렁설렁. 20년 동안 휴가를 정말 3일 이상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지. 신혼여행 때 빼고. 이게 옛날에는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 후배들한테. 병원이나 이렇게 회사 갔을 때. 야, 나는 뭐 쉰 적이 없어. 뭐랬는데. 너 며칠 썼어 휴가? 며칠 남았어? 저는 15일 나갔어요. 지금? 진짜? 그럼 왜 못 쉰 거야, 그거를? 아니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평일날 어떻게 쉬어요? 주말에 집에 있어도 계속 노트북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막 내일 뭘 OT를 줘야 되는데 주말에 집에는 있지만 그 OT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러면 그건 휴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직장 생활을 덜 했어. 너 몇 년 했지? 덜 했어. 13년. 이게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업무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그 노하우가 생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끌 수 있는 상황에 일해야 되는데 끌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건 아니지.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일이 없는 거.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 상황이 휴식. 재수학원 보면 그런 격언이 있어. 오늘 쉬면 내일은 뛰어야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았네요 우리가. 휴가를 엄청 타이트하게 계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 휴가는 쉬는 휴가인가? 아니면 휴식인가?
아니면 그 역조차도 강행군인가? 나를 위해서 내 공간에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는 거죠. 왜냐면 평상시에는 가족들이랑 잘 못하는 거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3일이 주어진다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우리 모임의 구호를 하면은 따라주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잘 되겠지? 애들 키우는 집의 아침이 다들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안일 하랴 애들 챙기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놀아. 헌데 엄마 혼자 열일을 하는 동안 방 안에 콕 박혀서 컴퓨터만 하고 계시는 아빠 경묵 씨. 부랴부랴 애들 챙겨 어린이집 가느라 종종 걸음인데 내다보지도 않으시네요.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묵 씨. 타이머까지 맞춰가며 작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마감이라도 닥친 걸까요? 초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분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에 시간이 줄어들수록 일에 속도를 냅니다. (5분) 정도 쉬고 다시 타이머 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8바퀴에서 16바퀴 정도 돌아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좀 성공하고 싶다 정도였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재촉하며 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갑자기 제가 죽는 상황, 혹은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랬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진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쫓기는 거죠. 불안하고.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경묵 씨는 몇 년간 개운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커피 내렸어요. 커피 마셔서 정신 차리고, 네. 아침에 반수면 상태로. 그러니까. 결혼 초에는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여가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챙길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병원 가거나 이러는 것도 잘 못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중압감에 그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잠깐 쉬는데 호흡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던 일 일단 중단하고, 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좀 알아봤을 때는 신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인가 싶어서 이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심리 상담 받을 때도 이제 좀 쉬거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죠. 아, 그렇구나. 17살에 IT 업계에 뛰어들어 20여 년을 내리달렸고 사업체를 꾸릴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걸어온 그 길에 자신을 위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백엔드가 바뀔 건 없는데 마크업하고 디자인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경목 씨네요. 이런 경목 씨를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종이 이게 공돌이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련된 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놀아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일만 하다가 커와서 이제 여가 시간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들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오전 내내 수고한 경목 씨. 차에서라도 한숨을 좀 돌리나요? 일을 어쩝니까?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일만 하는 경목 씨가 짠한 건 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늘 그렇게 좀 일을 의식하고 있는 편이죠. 그럼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을 의식적으로 놓으려고는 해보셨어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을 놓지 못하는 우리 삶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고도 성장의 나라, 그 긍지 이면에는 과도한 일 중심 사회라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의 9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1년 휴가 일수는 고작 15일. 가까스로 50%를 사용하는 휴가 못 가는 꼴찌 나라. 우리는 왜 주어진 휴가도 못 챙기는 걸까요?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조직에 잘 적응할 의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은근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은밀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조직에서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휴식을 권장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도시 샌프란시스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근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IT 업계 최강자 중 하나로 손꼽히는 소셜미디어 기업.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가 보장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김미루 씨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픈 데스크거든요, 다. 그래서 move fast and break things인데 빠르게 실행하고 규칙을 깨라.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주문하는 기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좀 빨리빨리 실행해가지고 만들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해카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여기까지 온 인재들이 존재 증명을 위해 경쟁하는 곳. 압박이 엄청날 것 같네요. 저희 그 내부적인 말 always on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커넥트가 된 거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기업은 직원의 스트레스 상황을 이완시키는 휴식 제도를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루 씨가 진행하는 마음 챙김 수업도 그중 하나죠. One cleansing breath, deep cleansing breath together.
Breathe in and breathe out. You might be distracted to the thought. Whenever it happens, just bring the attention back to your breath. And you get to see clearly more what's inside. What am I feeling? There's no emotion arising. Am I feeling a bit of discomfort somewhere? Don't need to fight it. Don't need to go against. Oh, hello, feeling. It's right there. I see you. 이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휴식을 얻습니다. Especially at a high-paced work environment like Facebook, where there's all sorts of stress that people face in their day-to-day activities as employees, we know that bringing in a practice like mindfulness meditation helps to regulate not only emotion but cognition as well. For me, the meditation practice has just kind of allowed me to slow myself down and not be pulled around in so many directions. So I joke with people, I say that I actually get more done during the day, even though I spend 40 minutes of the day doing nothing in meditation. It's just a slower, calmer response to everything in life. 미루 씨의 퇴근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시 반, 셔틀버스를 타고 미루 씨는 집으로 향합니다. 회사를 벗어난 미루 씨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집은 40여 분 거리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직장과 떨어져 자유롭게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집에 오면 자연인 김미루로 돌아갑니다. 편안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며 삶의 안정감과 여유를 찾습니다. 그 순두부랑 고구마, 그러니까 과일은 주로 좀 베리를 넣어요. 딸기나 아니면 블루베리. 식단을 신경 쓴 건 조금 더 최근의 일이고 명상한 거는 좀 더 먼저고. 근데 이제 하나를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건강 여러 가지 분인데 마음 건강하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몸 건강한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마음 챙김이 되겠네요. 지켜볼수록 자신에게 완벽한 그녀. 하지만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아웃의 시점이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 일 때문에 번아웃했다고 생각한 그 느낌을 받았던 게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살도 찌고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죠. 대인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자주 화도 나고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번아웃 된 친구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번아웃의 어떤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저는 또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뭐 MBA도 하고 계속 승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해봤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휴직할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안 거죠. 순간 미루 씨는 자기 마음속의 깊은 우울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안절부절하며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나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친절한 거 아닌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노면은 그때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에 휴식이 함께 깃들 순 없을 테니까요. 오래된 동네를 찾아다니며 골목 기행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가 신경 써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 특별할 것 없고 작고 사소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걸어가면서 볼 때 뭔가 제 시선을 좀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저한테 익숙하면서도 그냥 뭔가 끌리는 느낌이 있는 것들, 그게 멋있다거나 특이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편안하고 정이 갈 때.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익숙함과 평안함을 발견하는 혁일 씨. 그는 이러한 시간이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라 말합니다. 혁일 씨는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합니다. 자극적이고 요란한 SNS 세상에 쉼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답니다. 지하철 구석자리를 찍어서 지하철 구석자리입니다 이런 코멘트를 달아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은 좋아요를 받았어요. 아, 나도 이 자리 되게 편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 자리 되게 좋아한다. 그저 지하철 구석자리 사진일 뿐인데 심심한 이 사진 한 장에서 사람들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 휴식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 싶어지네요. 사람들이 자신이 좀 더 이 번잡한 세상에서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너무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많으니까 내면의 평화를 많이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